한 주간 주목받았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 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부속실 지금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청와대에 있던 부서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부속실이 과연 뭐냐? 이제 이거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높으신 분들 집무실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실 또는 이제 그 집무실 옆에 붙은 부대 공간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사나 이제 기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고위직 그 집무실 그 전실에 대체로 이제 비서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야 되죠. 네, 그렇죠. 예. 비서들이 이제 딱 그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속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 거고요.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부속실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런데 이 청와대하고 대통령실에는 대규모 또 비서실 조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과연 부속실은 뭐냐? 비서실에 속한 조직이긴 한데 조금 더 이 대통령을 좀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적인 영역조차도 조금 보좌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부속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조금 더 지근 거리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부속실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고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규모는 이제 5명에서 한 10명 사이 이런 정도였고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2부속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게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 보면 영부인 일정 및 행사 기획 집행, 영부인 활동 수행 및 비서 업무, 영부인 활동 대내외 네트워크 및 비서 활동, 관저 생활 보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적 사적 일정 관리도 하고 또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손님 이제 영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의전도 좀 챙기고 이런 전반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상이나 소품도 챙기고 또 의상이나 액세서리 준비 이런 걸 비롯해서 이미지 관리 그다음에 이제 식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연예인 이제 매니저 관련해서는 이제 요즘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급 비서관인 제2부속실장을 이제 포함해서 행정관 기타 이렇게 해서 한 4명에서 이제 5명 보통 전담 미용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2년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속실은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영부인 업무도 부수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유경수 여사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전개를 하면서 이 부속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 전담 관리부서 만든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부인의 이제 활동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활발해지면서 그걸 따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유경수 여사 당시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경재단도 만들었고 또 양지회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시는 곳도 좀 많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2부속실이 그 당시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유가 뭐였죠?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그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것이 이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논란 끝에 그해 이제 12월 26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 갖겠다.
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이제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조에 이제 주력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집권을 하게 되면 제2부속실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해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배경을 그 당시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2년여 만인 지금 왜 이 시점에 다시 제2부속실 부활하겠다는 건가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이제 쌍특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2부속실 뭐 국민들이 원하면 여론이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이거 결국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쌍특검하고. 다만 이제 그 체계적인 그 관리 필요성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검토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고 그에 대한 조직의 정비와 격상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적은 계속 야당 쪽에서 제기를 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제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에 이제 그 한 팀이 이제 관리를 이제 일단 담당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 부인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을 보게 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상을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될 뭐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좀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경호 인력 정도만 공식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음성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제2부속실 직원들이 뭐 최순실 관련해서 약간 뭐 지원 업무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부적절성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만들 거면 제대로 해서 좀 근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이 또 문제 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비용 다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실의 그 1, 2부속실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특활비 언제나 논란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하는 이제 영부인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부처가 이제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온 건데 따지고 보면 좀 일종의 편법 운영을 좀 해왔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을 위한 헌법법 법률은 물론 이 관장할 제도와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던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무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네. 제도화된 틀 속에 대통령 부인 비서실을 두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뭐 최대 장점은 이제 공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 부분도 이제 좀 투명하게 아무래도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얼마의 돈이 이제 이제 지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음성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그와 연관지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라든지 그런 것도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제 알 권리도 이제 상당히 충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영부인 지원하는 법안도 이제 마련돼 있나요? 조직도 체계적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전 제 105조 2항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 및 서비스는 대통령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 배우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영부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부인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과 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은 국무부 예산국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특수활동비로 그냥 묶어놓으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실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 부분도 언제든지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공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비서실 현재 정규직 직원 11명 또 수십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가 규모나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질 바이든 여사 둘러싸고 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뒷말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대 영부인 관련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구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비리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이제 많이 차단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제도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역량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현모양처형 같은 이제 전통적 내조형이 있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뭐 국정 참여형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남편이 대통령 남편이 실제로 중요한 외교적인 임무도 맡기고 막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속실을 격상시키더라도 대통령 부인들의 활동 범위는 제각각일 것이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 이제 그 이희호 여사 상당히 일종의 국정 파트너 비슷한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계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영부인께서 직접 챙기기도 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속실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그런 이제 뭐 일정이나 챙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속실의 규모도 조금 커져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그 대로만 이제 움직이진 않고 약간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향후에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 이제 지위가 약간 부여가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2부속실을 격상하는 것보다는 현 대통령 비서실과 연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공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야말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제 그 특히 공적 분야와 관련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2부속실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영부인 비서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격상을 시켜서 조직 규모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그 비서실에
이제 지금 기존처럼 제2부속실을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약간의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이 지금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이제 그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경우를 이제 참고를 하되 영부인 비서실을 좀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처럼 제2부속실로 좀 하고 다만 그 설치에 관한 이제 법적 근거 이런 것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 제2부속실 운영 관리와 관련한 부분 조금 전에 이제 미국 그 영부인 비서실처럼 네네. 예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그 규정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2부속실 부활 얘기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 야당 쪽의 주장도 있고요. 제2부속실 부활이 민심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놓고도 이제 이런저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실도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여론의 이제 반응을 보더라도 뭐 이걸 좀 약간 별개의 건으로 좀 인식하는 그런 그 것으로 좀 약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쌍특검 거부권 그 전국하고 네.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에게 뭐 여론이 좀 호전되는 그런 이제 변수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좀 있고 특히 야당 쪽에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향후에 좀 투명하게 관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거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